네, 안녕하세요. 최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준강간이라고 성범죄 사건인데 결론적으로 무죄가 나왔어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건도 제가 정말 지금 봐도 와,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강간에 대해서 좀 잘 어색해 하실 분들이 계신데, 준강간이라는 것은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준강제추행이고 간음을 했으면 준강간이겠죠.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랑 동일하게 처벌을 합니다. 제가 변호했던 이 피고인은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부터 억울하다고 했어요. 그 내용인즉슨 술집에서 만난 거예요. 처음. 여성분은 다른 일행이 있었고 남자도 일행이 있었는데 술을 먹다가 동석을 한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예전 일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을 때, 그때가 그립네요. 하여튼 그때 합석을 해서 술도 마시고 친해지고 했는데, 이 남자분하고 여성분이 서로 마음에 들었나 봐요. 번호도 교환했어요. 전화번호도. 그리고 2차도 다 같이 갔어요. 2차 끝나고 이제 두 명이서만 남아서 이제 모텔을 가게 된 거였습니다. 모텔을 가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죠. 여성분도 처음에는 이제 동의를 이렇게 하다가 나 안 되겠다, 하면 안 되겠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알겠어 그러면 나 갈게 쿨하고 간 거예요. 남자분 주장에 따르면. 여자분은 이제 모텔에 잠들었고 일어났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 잊어버렸나? 어떻게 됐지? 기억이 나고, 여성분이 기억 안 난다고 한 거고, 남자는 이제 자기 핸드폰은 옷에 있는데 모르고 그 여성분 핸드폰을 또 들고 자기 건 줄 알고 들고 나온 거예요. 너 뭐냐? 모텔에 왜 있는 거야? 내 핸드폰을 왜 가지고 있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당연히 여성분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죠. 기억도 안 나는데 모텔에 있겠는데 핸드폰도 없어.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야,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당장 산부인과 가보자.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했더니 회원부 쪽에 마찰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상흔이 있는 거예요. 범행을 당했구나, 너 큰일 났다, 그 나쁜 놈 잡자. 그래가지고 바로 경찰서를 갔어요. 수사가 진행이 됐죠. 사건 내용은 그렇게 와 있어요. 사건 공소장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을 했다. 그래서 준강간이다. 이 남자분은 전혀 아니다. 나는 여자가 싫다는데 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난 집에 왔다. 핸드폰은 왜 가지고 쓰냐. 사실 핸드폰 들고 나올 때는 내가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들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그 강제추행이나 준강간이랑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죠. 핸드폰 관련된 부분. 기소된 내용도 준강간으로만 기소가 됐고, 여성분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남자분 진술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같이 있었고 둘만 번호를 교환을 했고, 심지어 그 모텔비도 여성분이 직접 결제를 했어요. 뭐 취하긴 했지만 대화도 가능했고 본인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모텔까지 갔고, 조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 여성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날이라고 해서 성관계를 안 하고 싶다 해서 본인이 안 했다. 안 한다고 하니까 나는 나온 거고, 이 여성분이 집에다가 전화를 하는 것 같았다, 확인을 해보자. 본인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난 억울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을 하면 강간죄인데,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간음도 아니었다, 그런 것들 주장할 수 있겠죠. 맨 처음 했던 거는 사실조회를 했습니다. 근데 의학서도 찾아봤어요. 상처가 뭐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성관계가 아니라도 발생 가능한 거냐. 전문기관에다가 사실조회를 했고, 그 여성분 전화번호로 통화 내역, 뭐 문자 내역 이런 거 다 조회를 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본인의 어머니랑 문자를 주고받은 거예요. 전화도 길게 했어요. 문자도 내용이 길고, 몇 시에 모텔에 들어갔는데 여성분의 카드를 결제를 했고, 이 남자분 얘기는 그때 여성분이 카드를 2장 갖고 있었는데 여성분 스스로 카드가 2장인데 하나는 쓰면 안 된다, 하나는 쓰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것도 확인해보니까 맞아요. 여성분도 그건 맞다 그래. 직접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 열상 부분, 일상생활 중에서도 자전거를 타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또 사실조회를 확인을 받았어요. 만취한 상태였다면 그때 같이 있었던 일행들이 그렇게 보내주진 않았겠죠. 여성분의 일행이었던 사람도 증인으로 부르고, 또 남자분 일행도 증인으로 부르고, 그래서 증인을 신문도 많이 했습니다. 증인 신문도 많이 하고 의견서도 여러 번 내고 해서 결론적으로 무죄를 받았던, 나중에 사건 이후에 기억이 안 난다는 것만 가지고 당시에 심신상실이었다, 한거불능이었다, 만취 상태였다 라는 것 입증되진 않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의식이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그 뒤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그 여성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이 남자분이 굉장히 젊었어요. 뭐 유죄로 구속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1심, 2심 다 무죄를 받았어요. 네. 다행이죠. 그분이 이제 나 억울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제가 정말 그래 진짜 억울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건성으로 느꼈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못했을 거고 결과가 그렇게 좋지도 못했겠죠. 제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한테 이상한 부분은 좀 깊게 파고들어서 물어봐요. 굉장히 처음에 기분 나빠하세요, 고객들이. 난 억울한데 변호사님 마치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 같다. 제가 이 정도 말하는데 대답을 잘 못하시고 제가 이 정도 말하는데 확신이 들게 말씀 못 해주시면 너는 누가 확신하겠냐, 최소한 저는 설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하면 조금 이해를 하세요. 또 저를 찾아온 이상 제가 당연히 그분의 주장을 믿고 변론해드리는 것도 맞고요. 그게 변호인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도 그 당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무죄인 것 같았어요. 이런 사건,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말 잘 모아야 돼요. 본인이 모으지 못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상담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